애프터 에펙트와 맥슨 시네마 4D의 작업 연동에 관한 입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현재 애프터 에펙트 CC 2017 버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바로 시네마 4D라는 3D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3D 장면을 애프터 에펙트로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합성을 하거나 세포정을 하거나 또 모션 그래픽 작업에 이용을 하는 그런 전반적인 작업 과정을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두 개의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다뤄야 하다 보니까 좀 작업의 난이도가 좀 있고, 또한 이 강의를 기본적으로 따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은 애프터 에펙트에 관해서는 입문자 수준이 아닌 어느 정도는 작업을 해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서 과정에서 만든 애프터 에펙트 CC 2015 강의라든가 또 CC 2017 버전과 관련된 몇 가지 모션 그래픽 강좌라든가 이런 강좌를 듣고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강좌를 듣는 데는 일단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네마 4D라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로 이동을 해서 보게 되면은 바로 www.maxon.net 이 주소로 이동을 해보시면은 이 시네마 4D라는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3D 그래픽을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가지 모션 그래픽적인 작업이라든가 또 영화 특수 효과라든가 이런 작업에서 많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강좌 자체가 애프터 에펙트를 베이스로 한 시네마 4D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네마 4D를 아주 디테일하고 본격적으로는 입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네마 4D라는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본격적인 입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별도의 강좌를 찾아서 학습을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여기서는 애프터 에펙트의 어떤 활용 관점에서 시네마 4D를 다뤄야 할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가 제시를 해준다는 그런 선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네마 4D는 현재 최신의 버전이 바로 R18 버전입니다. R18 버전인데 지금 애프터 에펙트 CC 2017 버전을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R16 버전이 같이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굳이 최신 버전이 아닌 R16 버전으로도 충분히 작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시네마 4D를 따로 설치를 해놨다, 예를 들어서 시네마 4D R17 버전이나 R18 버전을 따로 설치를 해둔 것이 있다면 그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애프터 에펙트에게 경로를 지정해 주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연동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애프터 에펙트를 지금 설치를 하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전을 보게 되면 2017.2 버전이죠. CC 2017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2017 버전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애프터 에펙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로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바로 프로그램 파일 어도비 안에 보면 애프터 에펙트 CC 2017 있죠. 그 내부에 서포트 파일, 그 다음 플러그인, 바로 플러그인 폴더 아래에 보게 되면 맥슨 시네웨어 AE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를 열어봤을 때 보시다시피 몇몇 설치된 파일들이 보이고, 특히 시네웨어 서포트라는 폴더 내부에 이렇게 cinerender.exe 파일, 또 라이트 쪽에 cinema 4D light.exe 이런 파일들이 보일 겁니다. 이런 파일들이 보인다면 정상적으로 시네마 4D R16 버전 라이트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설치되어 있는 파일 중에서 실제로 시네마 4D 파일은 바로
빈 폴더에 있는 cinerender.exe 파일이 아니고 바로 라이트 폴더 쪽에 있는 cinema4d lite.exe입니다. 이 애프터 이펙트 CC 2017을 제가 설치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R16 버전이 설치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R16 버전도 완전한 풀 버전이 아니라 몇 가지 기능을 제거한 좀 가볍게 기능을 단촐하게 구성한 라이트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인 제한을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기능적인 제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뭐 일단 기본적인 3D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이 cinema4d.lite.exe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기다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애프터 이펙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이 cinema4d lite 파일은 애프터 이펙트가 실행이 된 그 상태 인터페이스 안에서만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따로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한다든가 독립 실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cinema4d lite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죠. 확인을 했으니까 실제로 cinema4d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테스트를 위해서 바로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New Maxon Cinema 4D 파일이라는 메뉴가 있죠. 아니면은 파일에서 역시 New Maxon Cinema 4D 파일 New Maxon Cinema 4D 파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Cinema 4D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바로 Cinema 4D 작업 파일 확장자인 C4D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즐겨 사용하는 작업 경로로 이동을 해서 확장자가 C4D인 파일로 저장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테스트 cinema 4d.c4d 확장자가 C4D입니다. 이렇게 C4D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보시다시피 cinema4d lite R16 버전이 실행이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생성한 이 C4D 파일을 cinema4d lite 버전이 오픈을 해서 지금 열어준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cinema4d 파일을 편집을 해서 어떤 내용을 채워 놓을 수 있는 새로운 3D적인 요소를 채워 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단순하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 상단에 있는 아이콘 버튼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큐브라는 버튼이 보이죠?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사각형 형태의 이 3D 개체를 하나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해놓고 파일 메뉴에 있는 세이브를 합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 생성을 한 이 큐브 데이터를 cinema4d 파일 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세이브합니다. 세이브를 하고 잠깐 축소를 시킨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이전 상태에서는 이제 그 블랙이었는데 지금 이 바탕에 큐브가 만들어져 있다는 썸네일 이미지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별도의 푸티지 윈도우 화면상에서 바로 이 cinema4d 파일이 어떤 시각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아까 축소를 시켰던 cinema4d 파일에서 이번에는 방금 전에 생성한 이 개체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되면 테두리가 밝은 오렌지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선택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키보드 상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이번에는 상단에 있는 그 크리에이트 메뉴 중에 보게 되면 오브젝트가 있죠. 이 중에서 큐브 말고 이제 다른 형태를 역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토러스라고 되어 있는 이 개체를 생성을 해보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도넛 모양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죠. 똑같이 세이브를 합니다. 세이브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삭제를 하고 새로 생성한 토러스 오브젝트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특별하게 이제 문제없이 업데이트가 되고 화면에 표시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네마 4D R16 라이트 버전은 문제가 없이 동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이제 제대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업을 더 해야 되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 기본적인 테스트를 먼저 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같이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같이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자동적으로 같이 설치가 되는 이 라이트 R16 버전 대신에 R17, R18과 같이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한 시네마 4D를 대신 사용을 해서 시네마 4D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네마 4D를 일단 퀵트를 해서 종료를 합니다. 저장을 할 거냐고 묻죠? 일단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Yes. 애프터 이펙트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자동적으로 설치된 R16 버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바로 이 맥슨 시네마 4D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어떤 그 이런 데모 버전 같은 경우 있죠. 지금 이제 데모 버전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한 40일가량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40일 동안은 이제 최신 버전의 시네마 4D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그 R17, R18 같은 이런 버전을 따로 설치를 해놨다. 그것을 이제 대신 애프터 이펙트에서 편집 목적으로 또는 생성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 일단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일단 생성을 해 주십시오. 컴포지션은 그냥 저런 하나 생성을 해주고 이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설정을 열어주도록 합니다. 컴포지션 세팅, 그러면은 3D 렌더러 부분이 있죠. 3D 렌더러 부분으로 이동해서 이 렌더러 부분을 전통적인 그 클래식 3D 방식이 아니라 시네마 4D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옵션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초여주 인스톨레이션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설치한 시네마 4D를 R16 라이트 버전 대신에 다른 시네마 4D 버전으로 바꿔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에디팅 부분이 있죠. 바로 시네마 4D가 이제 에디트 오리지널 기능을 사용했을 때 사용이 되는 시네마 4D에 그 설치된 경로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그 애프터 이펙트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바로 서포트 파일 플러그인 폴더에 있는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경로상에 존재하는 이 파일이었죠. 이 파일 경로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네마 4D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 시네마 4D가 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경로로 찾아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데모 버전으로 그 설치되어 있는 시네마 4D 파일이 있는데 맥슨 폴더에 보면 지금 R17, R18 버전을 제가 그 데모 버전을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R17을 만약에 지정해 놓치면은 cinema4d.exe 파일이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OK 그리고 다시 OK 그러면 이제 메시지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그 cinema4d 설치된 경로를 바꿀 때는 반드시 애프터 이펙트를 한번 재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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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종료를 하고 재시작을 합니다. 현재 테스트 파일을 잠깐 따로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파일 이름을 테스트 C4D 프로젝트 v01.aep 애프터 이펙트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아까 저장했던 테스트 C4D 프로젝트 파일을 오픈을 해서 제가 아까 지정했던 R17 버전으로 제대로 링크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cinema4d.c4d 파일 여기 있죠. 이것을 바로 에디트 쪽에 보게 되면 에디트 오리지널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Ctrl E 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cpd 파일을 선택해서 Ctrl E 키를 눌러줍니다. Ctrl E. 네. 보시다시피 지금 보게 되면은 바로 라이트 R16 버전이 아닌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스튜디오 R17 버전으로 대신 실행이 돼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이와 같이 무료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라이트 R16 버전 대신에 어떤 풀 버전의 완전한 기능을 갖고 있는 시네마 4D R17, R18 버전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컴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3D 렌더러에서 세팅을 해서 바로 에디팅 쪽에서 해당 cpd.exe 파일을 찾아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시네마 4D 파일이 아닌 원래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를 하면 같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는 라이트 R16 버전을 그대로 사용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어도비 폴더에 있는 cc2017 서포트 파일 플러그인 맥슨 셀마 시네웨어 AE 시네웨어 서포트 라이트 시네마 4D 라이트.exe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오케이. 역시 오케이. 완전하게 그 경로가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애프터 이펙트를 재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애프터 이펙트를 재실행을 했습니다. 아까 조정했던 cpd 프로젝트를 열어서 링크가 다시 제대로 연결되는지 확인을 해보죠. 선택을 해서 단축키 Ctrl E. 보시다시피 R17 버전이 아니라 무료로 같이 설치되는 라이트 R16 버전이 그대로 링크돼서 실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인 이 과정에서는 R17이나 R18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하면 같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라이트 R16 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같이 단순하게 이제 애프터 이펙트만 설치를 한 그런 분들이라고 그러면 시네마 4D를 따로 설치를 해야 하는 과정을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라이트 R16 버전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버그가 이제 개선이 된 최신 버전의 라이트 R16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제 헬프 메뉴에 보게 되면 체크 포 업데이트라는 기능이 있죠.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라는 뜻입니다. 체크 포 업데이트. 그러면은 이 맥슨 쪽에 있는 업데이트 서버하고 지금 통신을 해서 인터넷상에서 통신을 해서 업데이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는 인터넷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겠죠. 얼마간의 이제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보시다시피 업데이트 파일이 하나 있다고 그러죠. R16.038 업데이트 버전이 16.038 프로그램의 사이즈는 68MB. 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죠.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인스톨을 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십시오. 하지만 자신이 작업하는 환경에서 굳이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제 이 버그 문제 때문이라도 업데이트를 해서 쓸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Install I have read and offset license 체크 install. 기본적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설치한 이후에 다운로드가 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아마도 패스는 사용자가 바꾸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인스톨을 합니다. 네, 이제 리스타트를 하라고 그러죠. 제시를 합니다. 리스타트 저장할 거냐고 묻죠. 따로 제가 수정한 내용이 없으니까 저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요. 아마도 이제 그 맥슨 인스톨러를 해서 이제 그 사용자 계정 컨트롤 메시지가 나와서 어떤 그 설치 권한을 부여를 해줄 건지 말 건지 묻는 메시지 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Yes를 눌러줍니다. 네, 지금 보면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네,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는데 확실히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help about 지금 버전 체크를 해보면 16.038 바로 아까 제가 체크를 했을 때 가장 최신의 R16 라이트 버전에 해당되는 16.038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시네마 4D 라이트 R16 버전을 여러분들이 계속 쓰다 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온라인 업데이트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디터 쪽에 보게 되면 프리퍼런스 있죠. 그것은 바로 에디트 하드리는 프리퍼런스에 시네마 4D의 이제 내부 그 설정 항목 중에 보게 되면은 바로 커뮤니케이션 쪽에 보게 되면 automatically check for update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이제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업데이트가 있게 되면은 그것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서 화면에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거롭다고 판단이 되면 이 기능을 꺼놓고 사용을 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체크를 해놓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보면 이제 그 업데이트 내용을 보게 되면 다른 그 업데이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인터페이스 언어를 바꿔주는 언어 설정 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글 언어 팩도 있죠. 보게 되면 이제 그 코리안 랭귀지 팩도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시네마 4D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의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의 인터페이스가 한글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권장을 해드리길 가능하다면 이제 그 저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또한 앞으로의 어떤 시네마 4D 학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영어 인터페이스가 아닌 다른 그 언어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리지널 영어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훨씬 더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가 많고 또 영어로 베이스로 해야만 정확한 이 용어 전달과 인터페이스 상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해도에 있어서 정확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한글 언어팩이 있다고 하지만은 한글 언어팩을 써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 영어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코리안 랭귀지 팩을 제가 설치를 하면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바로 이 옵션 쪽에 보게 되면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한글로 되어 있는 헬프 문서를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한글 문서를 다운받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리안 랭귀지 팩을 일단 설치를 합니다. 체크를 해놓고 인스톨 역시 I have read and offset license check 인스톨 그럼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묻죠. 이제 그 한글 랭귀지 팩이 설치가 되는데 지금 이제 설치가 되는 이 한글 언어를 인터페이스상 이제 디폴트 언어로 잡아서 사용할 거냐고 묻죠. 저는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즉, 이 영문 인터페이스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아니오로 합니다. 설치가 됐습니다. 다시 리스타트. 그러면 역시 사용자 계정 컨트롤 메시지가 나와서 권한 설정을 해달라고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데 Yes를 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디폴트 인터페이스를
한글로 지정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 메뉴 자체가 이제 한글로 몽땅 바뀌어 있는 상태로 나오고 있죠. 네. 만약에 이와 같이 한글로 인터페이스가 이제 지정이 돼서 다시 이제 영문 인터페이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편집, 환경 설정, 바로 인터페이스 부분에 있는 언어 부분 있죠? 지금 코리안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잉글리시로 바꿔줍니다. 네. 언어를 이제 바꾸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다시 재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확인, 닫고, 닫습니다. 다시 컨트롤 E, 네, 보셨다시피 다시 영문 인터페이스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헬프 체크 포 업데이트 실행을 해서 체크 포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업데이트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코리안 다큐멘테이션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네, 바로 한글로 쓰여져 있는 이 시네마 4D 헬프 문서를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용량이 현재 지금 593MB로 나와 있죠. 체크를 해서 코리안 다큐멘테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인스톨, 라이센스 체크, 인스톨. 네, 역시 인터넷 회선의 속도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는 속도는 달라질 겁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끝났죠. 리스타트를 합니다. 역시 권한 설정 해달라고 사용자 계정 컨트롤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Yes. 네,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상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제가 보는 화면상에서는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다운로드 받은 그 한글 문서를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큐멘트 설치가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른 어떤 언어에 다큐멘트를 설치하지 않고 오로지 한글만 설치할 경우 상단에 있는 그 헬프에 있는 show help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 헬프 문서가 한글로 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문과 한글이 동시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영어로 된 헬프 문서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좀 편법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바로 애프터 이펙트, 바로 플러그인 폴더 역시 맥스 시네웨어 A, 시네웨어 서포트 라이트 폴더에 헬프로 이동을 해보면 바로 KR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US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제 디폴트 상태에서는 바로 US 쪽에 있는 이 영문 다큐멘테이션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을 바꿔줍니다. F2를 눌러서 이렇게 월드 언더바 US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이 KR 부분을 US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편법으로 폴더 이름을 바꾼 상태에서 다시 시네마 4D의 헬프에서 show help를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한글로 쓰여져 있는 그 문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영문으로 보는 게 더 익숙하다, 영문으로 보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까와 같이 이름을 바꿔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영문 상태를 그대로 디폴트 상태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글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편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즉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는 영문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되 헬프 문서만 한글로 띄우는 편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쭉 따라해서 기본적인 그 설정이라든가 설치된 상태, 또 업데이트,
필요하다면 그대로 진행을 해서 사전 작업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애프터 에펙트와 시네마 4D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